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잡주 킬러님의 종목입니다. 하나금융지주 진단할 거고요. 매수가가 45,300원이네요. 비중은 30% 담으셨습니다. 금융주는 장기 가야겠죠? 라고 하셨는데 장기로 가져가면 좀 괜찮을까요? 그렇죠. 장기로 가면 문제가 없죠. 장기 투자를 한다 그러면 뭐 배당도 뭐 많이 주는 쪽이니까 아마 하나금융지주도 배당 순위로 따지면 한 5% 가까이 좀 될 겁니다. 작년도 배당은 결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거의 한 3,000원 정도, 3,300원 정도 배당을 하니까 현재 주가 기준으로 본다면 8%잖아요. 그러니까 뭐 손해 볼 일은 없죠. 근데 뭐 현재 지금 은행주를 살 이유가 없죠. 지금 가장 지금 리스크 쪽에 리스크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은행주들 미국의 은행주들 중소은행들을 중심으로 해서 파산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은 전혀 끄떡 없습니다. 리스크가 없습니다. 과거와 다릅니다. BIS 국제 결제 기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위험성이 부각되게 되면 BIS 결제 BISB로 따지는데 국제은행에서 이제 공고하는 BIS 기준이 최소한 8%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고사항이 10% 이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은 평균적으로 제가 봤더니 거의 16, 17입니다. 탄탄합니다. 탄탄하고 가장 시중은행 중에서 BISB율이 낮은 때가 우리금융주주예요. 아마 13% 정도. 하나금융주주라든가 신한금융주주라든가 KB금융주주 같은 게 16, 17이니까 크게 걱정할 그렇죠. 거 없겠네요. 전혀 리스크는 저는 없다고 봐요. 하다못해 우리나라 중견 그룹이 하나 부도가 난다 한다 하더라도 5대 그룹 중에 하나 부도가 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은행주들은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네. 다만 제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은행주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이라도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은행주들 시스템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나온다 한다면 제가 보기엔 저축은행이에요. 저축은행에서 먼저 나오거든요. 저축은행은 일부 상위권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부 뭐 OK저축은행이라든가 그들 같은 경우는 BISB는 낮아요.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뱅크런이 먼저 나오면 저는 저축은행입니다. 그게 이제 은행 쪽으로 약간 이제 확산이 좀 되면서 주가는 출렁거릴 수 있겠지만 은행주한테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그렇게 좀 보셔야 좀 안심하셔도 되겠네요. 근데 이제 하나금융주주를 어떻게 봐야 되나? 이게 우리가 이게 자본적 여건을 보시게 되게 되면요. 하나금융주주가 자본이 40조 원이에요. 40조 원. 근데 자산이 지금 600조 원으로 돼 있는데 600조 원이니까 은행들은 이제 부채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고객 예금 자체가 다 부채로 잡히거든요. 부채로 좀 잡혀서 그래서 부채 비율 높은 것 자체는 전혀 이상한 건 없어요. 그래서 시스템과 금융시장 혼란스러워도 우리나라 하나금융주주를 중심으로 해서 은행주들은 정말 탄탄하다. 걱정 없다. 다만 은행주를 지금 주가 사야 되느냐? 전혀 아니죠. 앞으로 은행주는 이제 좀 시장에 주목을 못 받습니다. 지금 이제 두 가지 이제 은행주는 리스크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거죠. 앞서 얘기했다시피 시스템 리스크는 없어요. 뭐 우리나라 뱅크런 돼가지고 은행이 망한다 그럴 가능성은 없는데 일단 현재 지금 이런 금융 시스템 불안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연준의 긴축 강도가 지금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벌써 지금 올해 금리를 뭐 2차례 정도 1% 정도까지 내릴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쪽이니까 금리 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은행주들은 금리는 떨어지면서 예대 마진은 축소가 좀 될 거고 그리고 금리는 떨어지면서도 앞으로 기업들 부도가 많이 납니다. 실적이 안 좋은 한계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은행들한테 뭐예요? 예대 마진은 떨어지는데 기업 부도 나면서 이제 부실 채권도 충당금도 쌓아야 돼요. 은행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와 같은 금융 시스템 쪽에서 가장 제가 피해야 되는 쪽, 이따가 제가 강의 주제도 그런 쪽인데 고금리 상태가 금리는 낮아지겠지만은 올해 연말까지 부도 기업 수는 늘어납니다. 부도가 늘어난다고 해서 주가 떨어지지는 않아요. 떨어지는 종목들을 부도 난 기업들은 부도 나지만 주가는 올라갑니다. 근데 그 영향권에서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것 자체는 은행주라고 좀 봐요. 그래서 주가는 은행주로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은행주는 반드시마다 이분처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져가도 좀 되겠지만은 은행주를 지금 투자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증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은행주는 당연히 보유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교체하는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일단은 이분은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고 계시니까 일단 보유 의견 제시해드리는데 상당 기간 시장에서 주목을 좀 못 받지 않겠는가. 현재로 봐서는 기술적 반등은
44,000원 정도가 좀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이 SVB 사태로 인한 국내 금융주, 은행주들의 타격은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나금융지주가 지금 시장에서 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느냐? 그에 대해서도 노 사인을 함께 드렸어요. 금리와 관련해서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긴 관점으로 조금 더 차분하게 좀 대응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시청자님께서는 장기 투자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조금 더 보유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44,000원까지의 가능성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